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이번 융단폭격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입니다. 지금 국회가 묘한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까지 여야 사당 간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이 이제 휴지통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여야 사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중입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민주평화당은 당연히 패스트트랙에 찬성해서 갈 줄 알았는데 새로 선출된 유성엽 신임 원내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처럼 가다가는 패스트트랙은 이제 휴지통 속에 들어가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유성엽 의원이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성이 이렇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 반란입니다. 자, 그동안 안심하고 있던 민주당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바른미래당에는 지금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로 출마했습니다. 15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지시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했던 사보임 다 원상 복귀시키겠답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트트랙은 끝납니다.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시키기 위해서 최이배 의원 거의 감금되다시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김성식 의원이 되든 오신환 의원이 되든 누가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되든 간에 사보임은 없던 일로 원상 복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모두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법안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맞았습니다. 자,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기고 지는 것은 한순간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기는 것이고 그때는 당장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패배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가 꼭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힘들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반기를 든 겁니다. 정말 모든 게 사필 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들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무리수였다는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자, 오늘 유성엽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석수 증가 없이는 패스트트랙을 부결해야 된다. 의석수 증가 없는 선거법 개정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들도 패스트트랙에 이견을 보이면서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3선의 유성엽 의원은 재선의 황주영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면서 민주평화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300석의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출사표를 던진 바른미래당의 두 후보들도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김성식 후보, 민주적인 원내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조치로서 사개특위 사보임을 원상복귀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고 창당 전신을 온전히 구현해낼 총선 승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책임정치 실현운동에 돌입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조금 더 급진적입니다. 오신환 후보는 본인이 사보임 처리됐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되든 김성식 원내대표가 되든 사보임은 원상 복귀될 겁니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이 되면 무책임한 현 지도부를 퇴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손학규 대표 물러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이겨도 한두 표 차 아주 박빙의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돼도 패스트트랙은 물 건너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거취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탄생하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유승엽 원내대표, 민평당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당의 존재감을 되찾겠다. 그리고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정의당으로서는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제 여야 사당이라는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부들부들 뜨는 모양입니다. 유승엽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던 평화당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경제를 더 망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셉니다. 더 이상 민주당과의 협력은 없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3지대 신당은 필수 불가결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은요, 정의당하고 손잡지 않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호남 지역에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민주평화당의 전신이죠. 국민의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싹쓸이를 거의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평당은 한때 코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 전북에서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이겼습니다. 민평당이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지금 호남 분위기도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인기가 없지만 민평당과 민주당의 대결에서는 자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지지하던 호남 유권자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몸싸움하고 치열하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안건들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대표도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식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후보. 김성식 의원은 아시다시피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의 의원들, 과거 국민의당, 과거 호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생각은 다소 진보적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아시다시피 바른정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유승민계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누가 되든 간에 반란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손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 집신처럼 팽개쳐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많이 설렜겠죠. 지난번 패스트트랙 통과니까.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톨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당 둘이 손잡고 잘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뜻대로 국회는 굴러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들이 새로 선출되어서 국회 분위기가, 여의도 분위기가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